자, 어제 중국 군용기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드 시위 때문이겠죠. 선을 넘었습니다. 넘어선 안 되는 선, 바로 우리의 방공 식별 구역입니다. 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모시고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군용기, 이제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10대 넘게 넘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우리의 서해안, 중국 네. 동중국해라고 그러죠. 네. 거기 있던 그 중국 해군 항공대예요. 네. 지금 H6라고 하는 전략 폭격기인데, 네. 제가 이제 그 기체 번호를 분석해 보니까 네. 중국 해군에서 운영하는 해군 항공기들이 네. 한 6대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휘하는 조기 경보기, 그리고 네. 혹시 우리 군에서 오면 이제 그것을 탐지할 수 있는 전자전 수집기, 그리고 방금 이제 전투기들이 쓱 지나갔는데, 네. 중국 공군의 젠 11이라고 하는 네. 아주 강력한 전투기 4대가 이어도까지 와서 호위를 해주고 네.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 H6라고 하는 이 폭격기, 그리고 네. 또 조기 경보기, 정찰기, 이렇게 해서 8대가 이 이어도를 선회를 해서 대한해협까지, 그 대마도 오른쪽을 해서 여기까지 진출해서 한 5시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했는데, 이때 이제 우리 네. 서산에 있는 제20 전투비행단의 KF-16 전투기와 우리 대구에 있는 제11 전투비행단의 F-15K 전투기, 각각 해서 이제 합해서 한 10여 대가 이 중국의 항공기들을 요격하러 네. 나와서 이제 요격을 한 그런 상황이 한 5시간 동안 펼쳐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중국 전투기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 H6라고 하는 이 폭격기는 중국의 전략 무기인 CJ-10이라고 하는 공대지 순항미사일 6발을 탑재를 합니다. 여기에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유사시에는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는 탄두가 장착이 되는 그런 순항미사일인데, 사정거리가 무려 한 2,000km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어제 이제 이어도 근처에서 이 폭격기 6대가 작전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네. 최대 토마호크 같은 장거리 순항미사일 36발이 탑재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는 핵무기가 탑재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것들이 사정거리가 무려 2,000km에서 3,000km가 되기 때문에 네. 어제 만약에 중국이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그 무력 네. 도발을 했다면 네. 36발 정도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우리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 물론 유사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 발생하지는 않았죠. 네. 대표님, 네. 만약에 이 중국 그 폭격기가 우리 그 방공 식별 구역을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 네. 그건 국제법상 이렇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공과 방공 식별구역은 다릅니다. 영공은 우리 이지 상공에서 우리 그 이제 영토 상공에서 하늘 위로 대기권까지를 영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방공 식별구역은 뭐냐 하면은 우리 영공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 영토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 이 비행기라는 것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 영토에서 또는 영해에서 조금 상당 거리를 밖으로 이렇게 이격을 시켜 놓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요격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비행기는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부터는 미리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 공군들이 가서 뭐하러 왔는지 뭐 그런 것을 파악하고 적대적 행위를 왔으면은 돌아가라는 경고를 하고 또 그 이상의 또 적대적 행위를 하면 이제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요격 행위를 하러 갔지만 중국이 그 이상의 어떤 그 무력적인 적대적 행위보다는 일단 시위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투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그전에는 가끔 넘어오고 그랬는데 이번엔 10대 이상 넘어왔다는 점에서 저는 좀 달라 보이는데 네. 사드 때문에 우리랑 불편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이 시점도 그거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고, 네. 그동안 지금 사실은 이 구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국이 2013년 11월 23일 날 여기를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자기네들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여기가 자기네들이 방공식별구역이에요. 3국이 겹치는 곳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과 일본은 지금 사이가 좋기 때문에 이 중첩된 지역으로 들어갈 때 한국은 일본에게 통보하고 일본은 우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중국과는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떤 그 군사 외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에게 통보를 안 해요. 그렇지만은 그동안 중국이 한 대씩, 2대씩 이 방공식별구역 내로, 물론 자기네들도 방공식별구역입니다. 네. 여기로 들어온 적은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온 것은 없었는데, 자, 대규모로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금 화들짝해서 네. 방송도 하고 언론도 좀 떠들고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무역 분쟁 화장품이다 이런 거 있지만 군사적 압박의 어떤 시초다.
여기에서부터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시작이다. 더 강한 어떤 압박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최근에 이제 우리 뭐 한미 합동 훈련 기간도 아닌데 미국의 핵 항모도 이제 한반도 지역에 많이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습니까? 그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저께도 북한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임의의 시간에 임의의 어떤 그 장소에서 ICBM을 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내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광명성을 쏘고 할 때는 자기네들은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멀린 합참의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미국은 가만두지 않겠다.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 칼빈슨 항공모함은 미국이 혹시 북한이 미국에게 적대행위, 위협적인 적대행위를 할 때 북한을 실제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뭐 이 항공모함이란 그 위용이 대단하거든요. 자, 저희가 좀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오면 중국이 다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넘고 그러거든요. 네. 자, 지금 이 장면 이렇게 주변에 다 이게 호위함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칼빈슨 항공모함이 샌디에고를 출발할 때 이지스함 3척을 대동하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또 이지스함 한 개 전대가 칼빈슨 항공모함과 합류를 한다고 해요. 한 개 전대의 최소 단위는 2척이기 때문에 칼빈슨 항공모함이 우리 한반도 근처로 오게 되면 최소한 5척 이상의 이지스함을 대동하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로 봤듯이 중국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도 한 6척 이상의 구축함을 이끌고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지금 항해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이 조우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근데 끝이 좀 다르네요. 중국 랴오닝함은 위에 좀 그렇습니다. 점프대처럼 올라와 있네요. 이게 이제 중국 랴오닝함의 최대 약점입니다. 이제 미국 칼빈슨함 같은 경우는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투기가 이륙을 하려고 하면은 사출기라고 하는 증기 사출기라고 하는 뭔가로 쏴줍니다. 전투기를 쏴버려요. 그래서 불과 한 20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에서 전투기가 아주 많은 무장을 하고도 이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과거 러시아가 만든 이 항공모함인데 이 랴오닝이 이렇게 지금 스키 점프대라고 해요. 앞이 지금 이제 스키 점프대 같이 지금 보십시오. 스키 우리 동계 올림픽에 스키 점핑하는 사람들이 점프하듯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사출기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거리에서 그냥 우리 스키들이 스키 타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이렇게 점프하듯이 전투기도 저기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항공모함은 많은 무장을 탑재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장을 탑재를 했다가 점프가 안 되면 바닷속으로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점이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자, 일단 중국에 대한 위협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손수 변호사님, 근데 최근에 들어온 소식 보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도 좀 제동이 걸린 겁니까? 뭐가 문제가 좀 생겼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질검 총국에서 이제 그 세대로 처음으로 작년 11월 달에 했던 그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그 총 28개 화장품이 수입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무려 19개가 우리나라 화장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화장품들이 이제 반품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어떤 규제라든지 차별을 받는 지역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그런 품목 중에 우리나라가 19개나 차지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대표적인 대중국 수출하는 모레 퍼시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이제 주가 흐름을 보는데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작년 7월 중순 요맘때쯤이 우리가 사드 배치를 공식화할 때잖아요. 그 흐름 많이 빠졌네요. 작년 7월 달, 6월 달부터 사드 배치를 한다라고 선언했고 7월 달에 이제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가 7월 달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거의 뭐 한 40% 정도 빠졌다고 하니까 저는 뭐 사실 이것도 문제지만 어제 H-6 폭격기 이러한 군사적 도발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진행이 되고 그보다 더 강력한 도발이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나 사드가 모든 것을 우리 북한의 핵미사일 모두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사드 외에는 막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어떤 문제가 좀 있었던 겁니까? 실제로 그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을 해왔던 화장품을 보면은 그렇게 문제가 크다고 보기는 문제가 크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한국 화장품 업체가 뭐 다이옥세인의 뭐 함량이 높다라든지 어떤 그 중국의 질검총국이 갖추고 있는 그런 규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어떤 독소나 이런 성분들에서 불합격을 맞았다고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화장품 업계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하소라는 이제 화장품 업체 이제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중국의 화장품 본품이 아닌 이제 샘플을 보낸 것이고 샘플이기 때문에 서류가 다 구비되지 않아서 질검총국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하면서 중국 측에서 반품된 것도 샘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단정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자, 어쨌건 중국에서는 사드 문제를 놓고 이제 중국인들 뭐 15억 명이라는 게 큰 구매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에 압도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나온 달력 보니까 활용을 잘 하고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들이 중국 연구소 달력에 등장했네요. 네, 작년 사드 문제가 한참 국내에서 논란이 됐을 때 야당 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 기념 촬영했던 그 사진이 한 연구기관의 어떤 달력 8월호에 이게 게재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이제 우리나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방중했다라고 밝히고 갔지만 실제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데 사드를 반대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사진이 악용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뭐 왕서방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국 국회의원도 불러다 놓고 믿지는 장사할 일 없고 해서 네. 아마도 사드 반대 여론을 활용하는데 아마 한국 국회의원을 이용한 것 같은데 네. 우리도 제가 볼 때는 외교에는 국익 실리 위주에만 있지 친중국을 한다고 해서 반미고 반중국을 한다고 해서 친미라는 이분법 구조를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왕이 부장이 우리나라의 김장수 대사도 만나주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정부 라인이 막혔을 경우에는 네. 비정부 라인이라든가 의원 채널을 가동해서 현재 네. 사드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야당 의원들이 사드는 사드고 경제 문제 네. 경제 문제 분리해서 대응해야 될 거냐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것이 중국 언론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모르고 네. 또 달력에 이용된지 몰라도 저희도 나름대로 정부 라인이 막히면 의원 라인을 통해서라도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규제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적으로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모아줬는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인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